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일부터 전기와 가스 요금이 일제히 오릅니다. 지난 7월에 이어 석 달 만입니다. 국제 에너지 원가가 워낙 오른 데다 환율까지 치솟으면서 도저히 요금을 올리지 않고는 한국전력도 가스공사도 감당이 안 된다는 설명인데요. 하지만 물가가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서민들에게는 큰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임경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당장 내일부터 오르는 전기요금은 킬로와트 시당 7.4원. 이미 예고됐던 인상분 4.9원에 연료비 조정요금 인상분 2.5원이 추가됐습니다. 가스요금도 올라 주택용은 15.9%, 영업용은 17%가량 인상됩니다. 이에 따라 전기요금은 4인 가구 기준 월 2,270원, 가스요금도 평균 가구 기준 월 5,400원 정도 더 내야 합니다. 전기와 도시가스 둘 다 사용하는 가구라면 공공요금 부담이 8,000원 가까이 느는 겁니다. 올 들어 전기요금은 세 번째, 가스요금은 벌써 네 번째 인상입니다. 연이은 인상에 가구당 부담도 반년 새 15%가량 늘었습니다. 그럼에도 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는 이유, 러시아발 천연가스 가격 폭등으로 가스와 전기를 만드는 비용 부담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환율마저 올라 국제 LNG 가격은 2년 전보다 8배, 석탄은 5.8배 올랐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전력이 발전사로부터 전력을 사들이는 전력 도매 가격도 지난해 킬로와트 시당 90원대에서 이번 달 255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현재 전 세계는 심각한 에너지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70년대 오일 쇼크에 준하는 비상 상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오른 연료비를 가격에 모두 반영하면 52원 이상 올려야 한다는 계산도 나옵니다. 그럼에도 그만큼 못 올린 건 물가 때문. 정부는 이번 공공요금 인상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0.3%포인트 더 끌어올릴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MBC 뉴스 임경아입니다. 9월의 마지막 날인 오늘 코스피는 또다시 연중 최저점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2년 2개월 만에 가장 낮았습니다. 9월 한 달 코스피에서만 시가총액 250조 원이 증발했는데 고환율, 고금리의 굴레 속에 앞으로의 전망은 더 어둡습니다. 고은상 기자입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연저점을 다시 썼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네이버 등 대형주 역시 장중 신저가 기록을 줄줄이 세웠습니다. 9월 한 달 성적표는 더욱 초라합니다. 코스피는 316포인트, 13%가 떨어졌고 코스닥은 134포인트, 무려 17% 가까이 추락했습니다. 2020년 7월 수준으로 돌아간 시장. 환율은 1달러에 1,330원대에서 1,430원으로 한 달 만에 100원이 뛰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그로 말미암은 유럽의 경기 침체 우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물가가 잡히지 않는 한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추지 않겠다는 의사를 연일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번 주 초반 영국 정부의 감세한 발표로 파운드화가 폭락하면서 달러 강세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글로벌 악재가 겹쳐 투자 심리가 극도로 위축된 탓에 작은 악재에도 금융시장이 크게 요동치는 상황이 9월 내내 이어졌습니다. 심리적인 공황 상태죠. 달러의 쏠림 현상을 시장은 과대 해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니까 유럽에서 무슨 일 나는 것 같다. 아니면 신흥시장에서 무슨 일 나는 것 같아서는 자꾸 해석을 하니까 자산시장은 자꾸 녹아내리는 거죠. 문제는 앞으로입니다. 고환율, 고금리의 영향이 본격적으로 기업들의 실적에 반영되기 시작하면 심리적 쏠림이 더욱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주 발표할 걸로 보이는 삼성전자 3분기 실적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예상이 많습니다. 6개월 연속 적자가 확실시되고 있는 무역 수지는 더욱 뼈아픕니다. 다만 우리 증시가 역사적 저평가 구간에 있는 만큼 과도한 공포는 경계할 필요도 있습니다. MBC 뉴스 고은상입니다. 네, 어제 국회를 통과한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결자 해지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대통령이 저버렸다면서 민심에 대한 거역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구민지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국회를 통과한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의 뜻을 밝혔습니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오늘 인사혁신처를 통해 해임 건의문이 대통령실에 통지됐다며 윤 대통령은 해임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박진 외교장관도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민주당의 외교 참사 지적을 정쟁으로 규정하며 해임 건의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정쟁을 할 때가 아니고 국익을 생각할 때입니다. 외교부 수장으로서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해 나갈 생각입니다. 국민의힘도 해임 건의안 통과는 다수당의 갑질 횡포라며 민주당의 외교 참사 지적은 억지라고 반박했습니다. 미국도 아무 문제 없다고 하는데 우리 민주당만 자꾸 문제 있다 하니까 이게 민주당이 억지로 대한민국을 자해하는 참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해임 건의안 거부는 민심을 거역한 것이라며 결자 해지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대통령이 저버렸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대통령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고민하는 신용조차 없이 해임 건의안을 거부했습니다. 국민 여론과 국회를 무시한 오만과 독선을 앞서 민주당 지도부도 외교 참사에 대한 국민적 판단은 끝났는데 윤 대통령은 순방 논란과 관련해 어느 것 하나 인정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외교 대참사의 최종적 책임자이자 문제 당사자인 대통령은 단 한 번도 국민께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무능과 말실수의 화살을 화풀이식으로 언론을 향해 겨누고 국민의힘은 해임 건의안을 상정한 김진표 국회의장에 대해 중립성을 잃었다며 사퇴 촉구 결의안도 제출했는데 민주당은 중재를 거부한 건 국민의힘이라며 적반하장식 겁박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윤 대통령의 순방 논란 등에 대한 현안 질의를 위해 민주당이 소집을 요구했던 국회 운영위는 국민의힘의 반대로 열리지 못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국회 해임 건의를 정면으로 거부하면서 다음 주부터 진행되는 국정감사에서 순방 외교를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은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 벌써 일주일 넘게 계속되고 있는데 그 사이 대통령실의 해명이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달라졌는지 이기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이 알려진 뒤 가장 먼저 나온 대통령실의 입장은 사적 발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비속어 발언이 알려진 뒤 약 5시간 뒤에 나온 건데 당시 브리핑에 나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사적 발언을 외교적 성과로 연결시키는 건 적절치 않다. 누가 어떻게 녹음했는지 진위 여부를 판명해야 한다면서도 발언 자체를 부정하거나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다 발언 16시간여가 지난 뒤 김은혜 홍보수석이 긴급 브리핑을 열고 두 번째 해명을 합니다.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는 겁니다. 지금 다시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국회에서 승인 안 해주고 날리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짜깁기, 왜곡, 거짓, 자해 행위 등 거친 말들까지 쏟아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말한 이 XX는 미국 의회가 아니라 한국의 국회, 특히 야당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지목했습니다. 거대 야당이 이 같은 기조를 꺾고 국제사회를 향한 최소한의 책임 이행을 거부하면 나라의 면이 서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를. 하지만 대통령실의 이 같은 입장은 채 일주일도 유지되지 못했습니다. 지난 26일 브리핑에 나선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XX 발언은 야당에 대해 얘기한 것이 아니었다. 야당을 지목한 게 아니다라며 김은혜 수석의 나흘 전 발표를 번복했습니다. 그러더니 다음 날에는 라디오 방송에까지 출연해 날리면이라는 김은혜 수석의 발표마저도 확정할 수 없다고 바꿨습니다. 최종적으로 100% 확정할 수 없는 내용인 거죠. 급기야 어제는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윤 대통령이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다며 바이든은 물론 이 XX 발언까지도 모두 부인했고 여당 의원들도 이에 동조하고 나섰습니다. 사적 발언이라는 말로 시작한 대통령실의 해명이 일주일 동안 끊임없이 바뀌며 급기야 비속어 발언 자체를 부정하는 단계까지 이른 겁니다. 하지만 발언 당사자인 윤 대통령은 영상을 보고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입장만 주변에 전한 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유감 표명은 물론 논란에 대한 입장을 아예 밝히지 않으면서 비속어 논란이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오늘 오후 경기도 화성의 한 약품 공장에서 큰 폭발과 함께 불이 나 1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쳤습니다. 사고 당시 공장 내부에 화학약품들이 가득 차 있어서 더 큰 인명사고가 우려됐었는데요. 다행히 작업자들이 신속하게 대피하면서 추가 피해를 막았습니다. 먼저 윤수환 기자입니다. 경기도 화성의 약품 제조 공장. 건물 밖으로 검은 연기와 함께 시뻘건 불길이 거세게 치솟습니다. 안에선 커다란 폭발음이 터져 나옵니다. 계속 터진다. 불 엄청 크게 났어. 여기 터지는 거 아니에요? 터질 것 같은데? 와, 진짜 커. 오늘 오후 2시 반쯤 지상 5층, 지하 1층 규모의 약품 공장 3층에서 큰 폭발음과 함께 화재가 시작됐습니다. 미사일 터진 것처럼 쾅 소리가 나더니 건물 자체가 다 흔들리고 쿵 소리 듣고 바로 사이렌이 울려서 바로 다들 나왔고요. 불꽃은 순식간에 건물 내부에 아세톤 등 화학물질로 옮겨 붙었고 사방에서 추가 폭발이 이어졌습니다. 유독가스를 품은 연기까지 끊임없이 뿜어져 나오자 소방당국은 관할 소방관들이 모두 동원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했습니다. 하지만 폭발과 함께 무너진 건물 잔해와 유리 파편 등이 사방으로 쏟아져 진화에 어려움을 겪은 끝에 2시간 20분 만에야 큰 불길을 잡았습니다. 건물에서 날아든 잔해들은 폭발 당시의 충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서진 파편들은 10m 바깥에 주차된 차량까지 이렇게 그대로 뒤덮었습니다. 이 사고로 공장 직원으로 추정되는 29살 남성 김모 씨가 1시간 반 만에 건물 뒤편에서 구조됐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또 17명이 다쳐 치료를 받았는데 이 가운데 1명은 중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화재 규모가 컸지만 소방당국은 사고 직후 신속한 대피 작업이 이뤄져 더 큰 인명피해를 막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가 적극적인 그 대피 활동을 하면서 수많은 인원을 대피시켰습니다. 총 대피 인원은 40명인데요. 소방당국은 건물 3층에 있던 화학약품에서 유증기가 누출되면서 폭발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수환입니다.